20, 30대 박봉인 직업군이라 스스로 이거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냐며 월급 받으면 이리저리 여행 다니고 이것저것 욜로에 힐링한다는 명목하에 소중한 월급을 탕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족과의 불화로 또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독립을 꿈꾸느라 집을 박차고 나와 비싼 월세 내고 음식은 배달해. 직장이나 친구 만나면 무조건 택시를 이용해서 신용카드 장기카드론을 받고 생활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대학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하며 돈 받았지만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핸드폰은 무한요금제의 허세충 시절에 산 태블릿을 서랍 깊숙한 곳에 몇 년째 숨겨놓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20대 초중후반까지는 근 10년간 버는 돈 다 쓰고 월급보다 카드값이 더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되어 급 위기감을 느끼고 정신을 차리려고 하지만 습관이란 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돈 모으는 재미보다 돈 쓰는 재미가 더 크다고 느끼거든요.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 없이 용돈 받아 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면 최신 전자제품 사고 친구 모임에 쓰고요. 취업하고 나면 실수령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자동차 끌고 다니고 매일 데이트하고 주말마다 모임 가고 보험도 넣고 하면 월급 받아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고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정신을 차리라고 한 소리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죠. 꼰대 소리 들을까봐요. 제 자식이라면 말이라도 하겠지만 사실 자식도 쉽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말하겠죠. 사실 젊을 때는 돈의 절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변 보면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항상 최저가로 사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이라고 자청하지만 이런 사람은 사실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꼭 최저가 고집하지 않아도 적당한 가격으로 필요한 것만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습니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덜 사고 안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월급 들어오면 저축부터 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과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 거 다 하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확연히 커집니다. 할부도 빚이다 하고 돈 모아서 일시불로 사는 사람과 다음 달에 나랑 힘을 합친다 며 신용카드로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멜론 등 만 원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폰으로 소액 결제하고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넘어가는 이런 작은 소비들이 모이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정신 차리고 모으려고 하면 결혼할 나이에 모아둔 돈도 없고 결혼이라는 것도 잠시 뒤로 미루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지 않나요? 모든 걸 세상 탓, 기업 탓, 경제 탓 등으로 돌리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해지지 않나요? 누구는 20대에 청년주택 살면서 급여 70%를 저축하고 목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한 달에 용돈 30만 원 쓰면서 저축으로 오래되고 작지만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돈 모으는 재미를 알거나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정신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은 사지 않더라도 종잣돈은 꼭 필요합니다. 전세 자금이 될 수도 있고 창업의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셔야 합니다. 책, 유튜브, 좋은 블로그 등을 참고해서 금융과 경제 공부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소박한 금액에 작지만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신기하고 즐거울 겁니다. 언젠가는 이 돈들이 여러분의 삶의 미천이 되고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줄 겁니다. 가정에서 금융교육을 못 받았다고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보통 가정에서 금융교육을 얼마나 받을 것이며 처음부터 금수저, 은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10억 가진 사람을 보면 자신이 흙수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것은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 아닐까 합니다. 남과의 비교보다는 자신의 길을, 계획했던 목표를 향해 묵묵히 가면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내가 눈두덩이에 장미색을 발랐던 벽돌색을 발랐던 그리 많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고액 연봉이지만 빚도 있고 운 좋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계약금이 없어 포기한 사람의 경우에는 소비 습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약정 끝나면 부부가 새로운 것으로 항상 바꾼다거나 주말만 되면 스트레스 풀 겸 아이들 데리고 캠핑이나 주기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인스타용 식당 방문과 여행을 다니면서 좋지 않은 소비 습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로 인해 피해받을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소비 습관을 보고 자랐는데 과연 커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한다고 하면서 하는 소비 습관이 바뀔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부모의 소비 습관을 아이들도 보고 자랍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 계획이 있고 싱글이신 분들은 배우자로 어느 정도 경제관념이 잡힌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다 보면 힘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미래 준비를 함께 해 나가는 게 좋겠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당신의 성공을 응원하는 바빌론의 정원입니다.